엑셀 활용액의 심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업해 볼 건데요.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표 작성하기, 시나리오 작성하기, 데이터 통합하기, 매크로 만들기 해서 4가지 기능을 수업해 볼 거고요.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업로드한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부터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한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서 폴더 압축했는 거를 해제를 하면 안에 파일이 2개가 있을 거예요. 분석 작업 파일이 있고 기타 작업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석 작업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파일을 여시면 첫 번째 시트가 데이터 통합 시트죠. 그래서 제가 첨부한 파일의 구성은 수업 파일 하나, 연습 파일, 예제 파일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옆에 시트죠. 시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1, 2구역에 대한 품목별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의 합계를 G11셀에서 H15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1, 2구역의 이 데이터 표를 합쳐서 요 하나의 표 안에 넣기를 바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통합할 표를 먼저 영역을 잡습니다. 그래서 G11번 셀부터 전체 다 잡을게요. F10번 셀부터 H15 셀까지 잡습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갑니다. 데이터 탭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아이 보이실 거예요. 갈게요. 자, 가시면 여기 참조라는 데 있죠. 요게 이제 통합할 표를 영역으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구역부터 영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의 영역은 통합하려고 하는 표에서 잡은 영역과 같은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2번 셀부터 D7번 셀까지 잡고 추가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2구역의 F2번 셀부터 H7번 셀까지 잡아서 추가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참조 영역을 통합하는 거죠. 자, 이때 위에 있는 첫 번째 행과 이 첫 행과 왼쪽에 있는 열은 1구역이나 2구역이나 같다, 그죠? 그리고 내가 통합할 표에도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은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없으니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 왼쪽 열을 체크해 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통합 표시할 표의 영역을 잡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잡았을 때 그 표의 첫 행과 왼쪽 열은 사용할 테니까 통합하지 마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예제 시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기능 시나리오 기능 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기능. 자, 상여율은 얘죠. 상여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실수령액 얘를 얘기하네요. 얘가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자, C15번 셀의 이름은 상여율로 변경하고 G14번 셀의 이름은 실수령액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두 개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시나리오 1은 상여율 증가. 이때 상여율은 90%로 증가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상여율이 감소했을 때 30%로 감소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 건지를 묻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합니다.
C15번 셀과 G14번 셀의 셀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15번 셀을 클릭한 후에 왼쪽에 상단에 여기 이름 상자죠. 여기에 상여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G14번 셀에 클릭하셔서 이름 상자 가셔서 실수령액이라고 정의할게요. 자, 이름 정의가 끝났으면 이제 시나리오 기능 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다, 그죠? 가상 분석. 요 메뉴 클릭하셔서 안에 보시면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갈게요. 자, 가셔서 자, 일단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를 눌러야겠죠. 추가 눌러서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요거죠. 상여율 증가. 자, 이때 변경할 셀은 값을 변경할 셀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뭐 변경해야 되죠? 상여율 값을 변경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여기 변경할 셀은 C15번 셀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상여율 값을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몇으로 변경할 거냐고. 90%로 변경하셔야 되니까 소수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백분율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서 확인. 그럼 이렇게 상여율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여율이 감소했을 때였죠. 자, 추가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 이번에는 상여율 감소다, 그죠? 감소해서 확인. 자, 그리고 상여율을 몇으로 줄 거냐는 거죠. 자, 이번에는 30%로 감소했을 때니까 0.3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시나리오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해서 요약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하나 더 생겨요. 보고서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 눌러줍니다. 요약 눌러주시면 시나리오를 요약할 거냐, 피벗 탭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 거냐라고 적혀 있죠. 자, 이때 요거는 변경하지 마세요. 그냥 요약 형태로 두시면 되고요. 결과셀은 자, 내가 상여율을 변동했을 때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는 거죠.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거. 자, 우리는 지금 상여율을 변동했을 때 실수령액을 궁극적으로 궁금해한다, 그죠? 따라서 여기 실수령액 G14번 셀이 들어가는 게 맞죠? 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현재 설정된 값 상여율 65%일 때 실수령액하고 상여율이 90%로 증가했을 때 실수령액, 상여율이 30%로 감소했을 때 실수령액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시나리오 요약표 만드는 것까지가 시나리오 작업이에요. 자, 옆에 시나리오 예제 시트 있다, 그죠? 요 시나리오 예제 시트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기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기능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는 우리가 수식의 특정 값을 변경했을 때 수식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로 나타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출금에 대한 월납부액 계산표는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자, 이때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상환기간과 연이율이 변동하게 되면 월납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데이터표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우선
이 월납부액의 계산식을 복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작업하실 때 셀을 복사하셔서 그대로 셀을 붙여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셀 복사를 해서 셀을 붙여 넣게 되면 상대 참조를 해서 셀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셀을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ESC를 누르시면 빠져나와요. 다시. 그런 다음에 요 계산할 표에 요 크로스 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에 붙여 넣어줍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안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요렇게 산식을 붙여 넣어주세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C10에서 I16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영역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이거 역시나 가산 분석이에요. 우리 이제 시나리오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메뉴 가시면 그 안에 데이터표라고 있어요. 데이터표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행에 입력된 셀이 뭐냐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여기 붙여넣은 수식 있죠. 이 붙여넣은 수식 중에 행에 입력된 요 행에 입력된 게 이 수식의 셀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고. 요 행에 입력된 게 지금 요 행에 입력된 거는 상환 기간이다. 그죠? 그러면 요 수식에서 보면 C5번 셀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잡았는 영역 중에 열에 입력된 값은 요 수식 중에서 어느 셀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열의 입력 셀이라는 말은. 이해하셨죠? 열의 입력 셀은 내가 드래그 했는 이 영역에 이 열의 값이 이 내가 붙여넣는 수식의 어느 셀에 해당하냐고. 지금 열의 값은 연이율이다. 그죠? 그러면 수식에서 보면 C4번 셀에 해당하겠네요. 됐죠?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산식을 가지고 상환 기간과 이자율이 변동할 때마다 우리가 월납부액이 얼마로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우리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래요. 자, 옆에 데이터표 예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능 남았는데 우리 그 커말 2급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뿐만 아니라 1급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기능 중에 매크로 기능은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오는 작업이라 매크로 기능은 무조건 점수를 받고 가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기능은 제가 예제를 조금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으셨는 폴더를 열어서 폴더 안에 보시면 기타 작업이라고 있어요. 기타 작업 파일을 여시면 매크로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시트 엽니다. 매크로 시트. 자, 매크로 기능은 그 엑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일련의 순서로 조합해서 미리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그 기록된 명령어들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게 매크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면 어떠한 일련의 순서를 미리 녹화를 떠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걸 재생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매크로 기능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4에서 F11 영역에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합계는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 더하기 단백질로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매크로 기능 할 때요. 매크로를 저장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매크로 기능이 숨겨져 있는 양식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기능이 숨겨져 있는 양식 컨트롤을 가지고 매크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도형을 가지고 먼저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 둘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매크로 기능이 심겨져 있는 양식 컨트롤을 가지고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도구의 삽입 메뉴에 양식 컨트롤 메뉴 중에 단추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B13번에서 C14번 셀에 영역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다음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그럼 요거 기능을 수행해 보러 가려고 상단을 보시면 우리 집 메뉴 중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메뉴를 여러분들이 꺼내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메뉴 꺼내 오는 것부터가 시험이거든요. 자, 메뉴 같이 꺼내 와 볼게요. 자, 파일 탭에 파일 탭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는 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 네모 박스 있죠? 얘를 그냥 체크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상단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이렇게 하나 생겨요. 자, 요 개발 도구에 가면 이제 매크로가 있어요. 매크로도 있고 삽입이라는 메뉴도 있죠. 자, 삽입 갈게요. 삽입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아이콘이 단추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가로 바뀔 거예요. 그릴 수 있도록. 그러면 C13번 셀부터 죄송해요. B13번 셀부터 C14번 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그립니다. 자, 그리면 매크로 이름 지정하라고 뜰 겁니다. 그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합계. 자, 그리고 기록 단추 누를 건데 기록 단추 누르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미리 보시고 합계획을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걸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뜨기 전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녹화 뜨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우리 그거 비디오로 치면 정지 버튼이잖아요. 정지 버튼이 떴다는 얘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지금 기록 중지라고 떠 있죠. 이 말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해봅니다. 자, 합계획에다가 는 해서 탄수화물 더하기 지방 더하기 단백질. 자, 이거 sum 쓰셔도 돼요. sum이라는 함수 쓰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계산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자, 엔터 칠게요. 쳐서 자동 채우게 해줍니다. 자동 채우게 해주고 빈 셀 찍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다 끝났다, 그죠? 하고 나서 내가 녹화 다 끝났으면 기록 중지 눌러줍니다. 기록 중지.
그러면 위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다시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도 중지 버튼 사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추의 이름은 보시면 여기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단추 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뜰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어요. 요 텍스트 변경하시려면 우클릭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안에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합계라고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 빈셀 찍을게요. 자, 그러면 매크로 기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확인하는 방법은 F4번 셀부터 F11번 셀까지 데이터를 영역 잡으셔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데이터를 지웁니다. 데이터를 지우고 자, 우리가 매크로 만들어 놓은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합계액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매크로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A3에서 F3번 영역에 채우기 색 표준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이번에는 도형의 기본 도형 가서 빗면이라는 도형을 D13번 셀에서 E14번 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그럼 우선 도형부터 넣어야겠네요. 자, 삽입 메뉴 갑니다. 삽입 메뉴 가셔서 도형 갈게요. 도형 가시면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는 아이가 있죠. 빗면, 얘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글씨 뜨죠. 얘 선택할게요. 그럼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트가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십자가로. 그죠? 그러면 D13번 셀부터 E14번 셀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서식. 텍스트를 서식으로 넣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글씨가 가운데로 오면 좋겠죠. 왼쪽이랑 똑같이. 그래서 우클릭 하셔서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글씨 가운데 오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생성해 볼게요. 자, 도형을 클릭하시고 우클릭 하시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정. 그럼 이렇게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뜨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누르면 얘가 기록할 상태로 넘어가죠. 자,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내가 뭐 할 건지 미리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녹화 들어갈 거예요. 자, A3에서 F3 영역에 채우기 표준 노랑을 적용하라라고 하네요. 그죠?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부터 녹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3번 셀부터 F3번 셀까지 잡아서 채우기 가셔서 콤보 상자 갑니다. 그리고 표준색의 노랑 찾아가요.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빈셀 찍어 줄게요. 자, 그럼 내가 해야 될 작업 끝났다. 그죠? 그러면 하단에 녹화 중지 눌러서 녹화 중지 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녹화가 중지된 거예요. 그죠? 자,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했던 작업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죠. 자, 채우기 없음 눌러서 채웠던 거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서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A3 영역부터 F3 영역까지가 노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매크로 기능을 제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예제 1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 1. 자, 예제 1. 자, E12셀에 E12셀에 매매가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은 최대 매매가로 지정하래요. 자, 매크로는 우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가지고 사용하랍니다. 자, 그리는 장소는 G4번 셀부터 H5번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최대 매매가로 바꾸고 최대 매매가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실행되도록 하래요. 해볼게요. 개발 도구 메뉴 가셔서 삽입 메뉴 갑니다.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할게요. 하셔서 G4번 셀부터 H5번 셀. 도형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우리 G14번부터 만들게요. G14번 셀부터 H15 셀로 할게요. 이렇게. 자, 매크로의 이름은 최대 매매가 하시고 기록. 자, 그럼 이제 심호흡 하셔야 되죠. 녹화하기 전에. 자, 최대 값 구하는 거. 맥스다, 그죠? 맥스 함수를 쓸게요. 확인 눌러서 녹화.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대 매매 금액에 는 해서 맥스. 갈로 여시고 E5번 셀부터 E11번 셀까지 영역 잡아서 엔터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끝났어요. 최대값 구했으니까. 그럼 녹화 중지시켜 주셔야 되죠. 녹화 중지시켜 주시고 양식 컨트롤에 텍스트 값 바꿀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가서 최대 매매가 이렇게. 자, 그리고 22번 셀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런 다음 내가 방금 만든 매크로를 클릭하면 22번 셀에 최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매크로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자, 2번 해볼게요. 2번. 자, 기본 도형의 배지를 가지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G17번 셀에서 G18번 셀로 바꿀게요.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에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래요. 자, 도형부터 그립시다. 삽입에 도형 가서 자, 기본 도형의 배지 찾아갑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얘가 배지예요. 자, 클릭하셔서 G17번 셀부터 H18번 셀까지 이렇게 잡아요. 자, 그리고 안에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하셔서 우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텍스트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다시 우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가셔야 되죠. 매크로 지정 갑니다. 가셔서 이때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근데 이미 매크로에 서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기록이 아니라 편집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서식 1이라고 바꿀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응용껏 하시면 돼요.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서식 1이라고 놓고 기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확인 눌러야 되죠. 자, 이 5번 셀부터 이 12번 셀까지 여기에 회계 표시 형식 넣으래요. 자, 내가 해야 될 작업을 확인했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화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5번 셀부터 이 12번 셀까지 영역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셀 서식 있죠. 셀 서식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회계 형식 있어요. 회계 형식 가시면 기호 보시면 원 표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원 표시 모양으로 확인 눌러줍니다. 하고 빈셀 찍고 이제 녹화 끝났다, 그죠? 그러면 중지 버튼 눌러주셔야 되죠. 중지 버튼 누르시고, 자,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이 5번 셀부터 이 12번 셀까지 영역 잡아서 위에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꿔요. 그러면 회계가 적용되기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서식 위에 마우스 갖다 대고 서식 단추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매크로 기능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 매크로까지 심화 과정 같이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잘증 취득이라든지 혹은 업무에 어떠한 활용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심화 과정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